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TV의 이신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리 맥킨타이어가 쓴 포스트 트루스, 가짜 뉴스와 탈진실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리 맥킨타이어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철학과 과학사 센터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시고 하버드 대학교와 보스턴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진실의 존중, 어둠의 시대, 사회과학의 법과 설명, 과학적 과세, 과학적 자세가 아니라 과학적 과세라는 책인데, 앞 두 책, 진실의 존중, 어둠의 시대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이미 일찍부터 우리 시대의 거짓과 가짜 뉴스와 더불어 싸우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을 이제 발췌하는 형식,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소개하겠는데요. 제 1장은 탈진실이란 무엇인가 라는 탈진실의 정의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사람들은 추측을 내놓지만 입증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2016년 브렉시트 투표나 영국이 EU를 탈퇴하느냐를 놓고 국민 투표를 실시했을 때 그 브렉시트 투표나 미국 대선에서 난무한 노골적인 거짓말들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참모진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유감입니다만은 더 이상 사실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탈진실을 가리키는 영어 포스트 트루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 이것을 포스트 트루 탈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접두사 포스트는 시간 순서상 진실 이후라는 뜻이 아니라 진실이 무의미할 정도로 퇴색되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탈진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현실을 왜곡해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애쓰는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외치는 캠페인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맥락에 따라 어떤 사실이든 마음껏 선별하고 선택하고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또 그 내용을 사실을 수정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탈진실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여기서 거짓을 말하는 사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로 진실이 아닌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진위 여부를 모르는 정보를 확인도 해보지 않고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이것을 의도적 인식 회피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 번째인데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거짓인 진술을 하는 거짓말. 이게 오늘날 매우 퍼져 있는 현상이라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제2장 탈진실을 이해하려면 먼저 과학 부인주의를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탈진실 세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략은 과거 과학적으로 합의된 사실에 도전을 제기하고 성리를 거둔 과학주의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념이 과학보다 우선하는 세계에서 그래서 탈진실이라는 운명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가장 정확한 실험의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한 진리를 전달해야 할 이 과학세계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탈진실 현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도 이제는 이념이 먼저 과학보다 앞서서 나감으로써 과학주의가 과학을 부인한 주의와 충돌하면서 과학 부인주의가 결국 탈진실을 낳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2장은 요 정도로 간단히 설명하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저자에 따르면 탈진실의 깊은 뿌리에는 인지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이제 심리학적인 접근을 이 저자는 하는데요. 사회심리학의 역사에서 유명한 세 가지 고전적인 발견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 사이에서 조화로운 지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 조화가 무너질 때 심리적인 불안감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간이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은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동일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수록 인간의 비합리적인 경향은 더욱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류마저도 합리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믿는 어떤 사실이 실제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입증될 때 자신의 신념과 감정을 그 사실에 맞추어서 바꿔야 되는데 거꾸로 그 사실을 자신의 신념과 감정에 맞추어서 바꾸려고 그래서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감정 위에서 인지 편향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집단 동조 이론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사회적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믿음이 주위 사람들의 믿음과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며 조화가 되지 않으면 감각을 통해 직접 경험한 증거라도 외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집단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실험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10명의 사람들을 이제 놓고 실험을 하는데 빨간 건 빨갛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하는데 9명의 사람을 미리 짜가지고 저건 빨갛지 않다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모르고 이제 들어갔는데 1명, 2명, 3명, 4명 분명히 마지막 10번째 사람은 저게 빨갛지 않다는 걸 빨간 건 빨갛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동료가 점점 저게 빨간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9명이 빨갛지 않다고 말하니까 마지막에 이 남은 1명도 빨갛지 않다라고 이렇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사물을 판단할 때 사실 여부에 대한 확신 못지않게 집단의 압력, 집단적인 어떤 분위기에 편성한다는 것이죠. 인지평양에 대한 현대의 연구가 있는데 새롭게 밝혀진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의도적인 합리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역화 효과와 더닝크루거 효과가 있답니다. 이제 일단 의도적 합리화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신념을 마음껏 비틀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정신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의도적인 합리화 위에서 두 가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데 첫째가 역화 효과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충돌하는 증거를 보아도 맞닥뜨려도 증거를 부정하고 잘못된 신념을 계속 고집하는 현상을 역화 효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데 전능한 사람이 자신의 전능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과 관련된 인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너무 멍청해서 자기가 한 줄도 모르는 현상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무식하면 배우면 되려는데 무식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집을 피운다는 거죠. 원인이 무엇이든 수많은 인지 편향이 우리 뇌의 일부분을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인지 편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지 편향을 타고나기 때문에 눈앞에 놓인 증거를 외면한 채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여과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소중히 여긴다면 반드시 인지 편향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뇌과학에 관한 여러 책을 보면 의외로 뇌라는 게 상당히 연약하고 상대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을 잘하고 선입관과 편견에 쉽게 물들고 분위기나 심리적인 자신의 자세에 따라 굉장히 사실을 오도하고 잘못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도 아주 불완전한 인간의 신체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타고나면서 편향적인 사고, 편향적인 판단을 하기 쉬운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고, 그런 환경에 깊이 매몰된 사람들은 굉장히 인지 편향적인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제 4장에서는 전통적인 미디어가 쇠퇴하는 것도 이렇게 가짜 뉴스가 유행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이 사람은 지적합니다. 전통적인 미디어, 뭐 신문, 잡지죠. 그 다음에 대안적인 미디어, SNS,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런 것들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성과는 동떨어지는 가치를 추구하는 출처로부터, 그런 미디어로부터 뉴스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어떤 미디어가 편향되었는지 구분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러한 정보 대혼란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사실과 의견이 뒤죽박죽 섞여서 나타나는데 무슨 정보를 믿어야 할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대담한 표현을 씁니다. 진실을 끌어내릴 준비는 모두 갖춰졌다. 진실을 끌어내릴 준비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탄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5장에서 소셜미디어의 출현과 가짜뉴스의 범람이라는 이 제목 아래 저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소셜미디어가 새로운 뉴스 매체로 떠오르면서 사실과 의견의 경계는 더욱 흐려졌다고 했죠. 어떤 정보가 믿을 만한 출처에서 나왔고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을 거치지 않은 정보가 때로 뉴스의 이름을 달고 나오다 보니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가짜뉴스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싸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시스템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시스템, 오늘날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정보 시스템, 이것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혹은 악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당연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진실이 자비를 잇기도 전에 거짓은 지구 저편까지 가 있다. 진실이 자비를 잇기도 전에라는 말이 제가 인용한 것 같는데요. 진실이 바지를 입기인가 보네요. 진실이 바지를 입기 전에, 죄송합니다. 바지가 자비가 되었는데, 진실이 옷을 입고 돌아 나가기 전에, 바깥에 나가려고 우리가 이제 바지를 바꿔 입잖아요. 속옷을 이제 외출 옷으로 바지를 바꿔 입으려고 할 때 이미 거짓은 지구 저편에서 끝까지 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진실이 바지를 입기도 전에 거짓은 지구 저편까지 가 있다.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우리도 거짓을 퍼뜨릴 수 있지만,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진실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 가짜 뉴스에 맞서 진실을 퍼뜨리자고 이 저자는 제안합니다. 제6장 포스트 모더니즘도 가짜 뉴스 확산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게 탈진실로 이어졌을까? 부끄럽게도 탈진실 현상을 불러일으킨 가장 안타까운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해체주의 이론, 진리란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해체한 이 해체주의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 급진적 회의론, 니체 이후에 일체를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든 급진적 회의론이 종종 등장했고요. 또 사회 구성주의와 같은 이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이 문장을 인용합니다. 어떤 진실도 정치적인 이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주장 진실은 결국 그 속에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정치적 이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특히 미셸 푸코가 언어 자체는 권력과 지배 논리로 가득 차 있다. 모든 언어, 모든 주장 배후에는 억압, 권력, 지배 논리로 가득 차 있다. 진실보다는 그 진실 배후에 어떤 이념, 지배 논리가 있다는 거,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국 어떤 진실이나 주장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이런 음모, 정치적인 이념, 지배 논리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그는 이제 탈진실에 맞서 싸우자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진실은 정말로 죽었는가? 거짓에 맞서 싸워라라고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탈진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려는 그 어떤 시대에도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어떤 거짓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우리가 진실에서 멀어질수록 현실에서도 멀어진다. 진실은 지금까지 늘 소중했고 앞으로도 계속 소중할 것이다. 제때 이 사실을 깨달을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가슴이 아프게도 진실은 정말 죽었는가라고 쓰고 보니까 최진실 씨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은 정말 이 가짜 뉴스, 이런 스팸 뉴스, 이런 그분에 대한 아주 심각한 심리적인 공격에 못 이겨 아까운 생명을, 귀한 생명을 포기하셨는데 정말 이 그분의 죽음도 정말 오늘날 이런 탈진실 사회의 하나의 비극적인 현상의 하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은 그분은 최진실 씨는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진실은 죽지 않았고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에 거짓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간경향 2020년 6월 29일에 1383호에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되시는 분이 칼럼을 쓰셨어요. 제목이 가짜뉴스와 가짜 기독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면, 한겨레 신문은 2달 남짓 가짜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세력을 추적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유튜브 채널 100여 개, 카카오톡 채팅방 50여 개를 전수 모두 조사하고 연결망 스키법을 통해 생산자와 전달자의 실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가짜뉴스를 연구해온 전문가 10여 명의 도움을 받으며 가짜뉴스 생산 유통에 직접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만났다. 놀랍게도 극우, 태극기 부대나 박근혜나 정광훈 목사를 따른 이런 극우 단체와 기독교가 만나는 곳에 가짜뉴스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스더 기도운동이 대표적인 단체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 변상욱 대기자가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기독교발 가짜뉴스, 명칭은 허위 날조 뉴스, 악성 허위 뉴스로 에스더라는 단체 위에 머리를 쳐야 합니다. 정보기구, 사법기구 출신의 노회환 보수 기독교인들이 콘텐츠와 방향을 제공하고 있고 대형교회 보수 목사와 교수들이 회유되어 동조하고 있고 기독교 선교 조직이 일부 리더에 의해 동원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 변상욱 기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계속해서 이수호 씨는 이렇게 칼럼에서 썼습니다. 대형교회 중심으로 동성애 등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며 그들의 평화 축제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집단 행동을 보며 변두리 작은 교회 어느 목사는 이렇게 절교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나 살자고 소수자들을 죽이는 형국입니다. 어쩌다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욕심으로 가득 찬 사악하고 못된 지도자들의 구령에 맞춰 무지몽매한 신도들은 단체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중심 보수 기독교회는 진리만을 추구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는 예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가짜가 만들어내는 뉴스 또한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동성애를 둘러싼 교계인 운동 중에서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지,
거기에 기독교의 목사님들과 신학 교수들까지 가담하는 줄 알게 되었는데요. 뉴스 엔조이의 이제 2020년 6월 26일에 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발의가 임박했는데 이제 정의당이 10명의 국회의원을 서명을 받아 발의했죠. 이제 보수 기독교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반대하는 건 또 뭐 반대할 수 있겠지만 보수 교계는 허위 정보로 거짓 정보를 확산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거짓 뉴스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말만 하고 설계만 하면 형사처벌 당하고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이런 음모론에 기반한 정보를 퍼뜨린다는 거죠. 한교총인가요? 한교연인가요?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이 거의 무너졌지만 그 대신으로 일어난 한교총. 여기에서도 이제 기도회를 열었는데 음모론에 기반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동성애 현상에 신학자로서 주목하고 이것을 어떻게 성서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것 통해서 제가 깜짝 놀라운 사실은 무엇보다도 어떤 성경의 어떤 윤리나 행동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뭐 성서적이다. 성경에서 여기저기 발췌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찬성의 자유와 함께 반대의 자유가 없나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 뉴스와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혹은 집단 논리에 동조되어 퍼뜨리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분들, 학력이 높거나 상식이 높은 대형교회, 우수한 학문을 공부한 분들조차 아주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를 설교하고 퍼뜨리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성애 지지 반대에 대한 논리 못지않게 무엇이 가짜냐, 잘못된 정보냐를 제가 정확하게 일러줘야 되겠다고 제가 나서게 되었는데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두 분의 목사님, 이창수 목사님께 묻습니다. 소강수 목사님께 묻습니다라고 질의를 했잖아요. 그분이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왜 거짓 정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립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 교수 중에 두 분, 이상원 교수님과 이승우 교수님도 반동성애 진영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건 그분의 자유인데 그분이 몰트만과 특히 바라트를 이해할 때 보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퍼뜨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아주 악의적으로 폄하한다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온누리교회 이재원 담임 목사님 또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동성애 반대를 위하여 이렇게 서명 활동을 하시는데 보면 이분들도 가까이 보니까 깊이 보니까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 안 찹니다. 한국교회와 신학대학이 뭐 모든 교회와 한국 모든 신학대학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결코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른바 보수적이다, 이른바 정통적이다, 이른바 복음적이라고 하는 목사님들과 신학대학 교수들이 이 정도로 거짓말쟁이가 되었는지 정말 저는 한탄하고 참 참담하다는 심정을 느낍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오늘날 교수님들이 이런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존재입니까?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는데요. 정말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교사, 선지자들이 출몰했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데 오늘날은 특히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가 엄청 확산되고 그 확산시키는 주된 장소가 교회요, 신학대학의 강단이라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에 아주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저도 다 끝까지 지켜보았던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셨죠? 여기 보면 첫 이제
영화 드라마 시작되기 전에 We All Lie, We All Lie라는 그 하진 씨가 불렀던 노래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We All Lie가 뭔지 잘 몰랐어요.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알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거짓말쟁이다. 우리가 다 거짓말한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하나님은 God does 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라는 그런 또 영상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처럼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나도 모르게 사악한 경향에 물들면서 다 거짓말하는 경향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누구를 더 비난할 자격이 과연 있겠는지는 정말 모르겠고, 우리 스스로부터 내가 오늘 진실하게 사는지 거짓말하지 않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이 뭐냐, 뭐 교회가 뭐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생존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느냐를 논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실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우리의 논쟁과 고민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절감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저 개인의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이 스카트 팩이 쓴 거짓의 사람들에 관한 동영상을 올렸죠.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느냐를 이 스카트 팩은 아주 심리학적으로 아주 예리하게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도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시게, 거짓말하는 사람의 심리, 그분의 어떤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 꼭 이 책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그 이후에 박근혜 하야 탄핵운동이 일어날 때 특히 이 세월호 관련되어서 다음과 같은 구호가 광화문에 울려 퍼졌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세월호는 심은했지만 진실은 인양해야 한다. 아직도 세월호를 둘러싸고 지금도 거짓과 진실이 싸우고 있는데 정말 아까운 귀한 생명이, 수많은 생명이 침몰했지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이제는 진실은 수면 위에 올려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꼭 가려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온통 거짓과 사기가 판치는 사회에서 무엇을 우리는 믿고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겠습니까? 정의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책 그렇게 비싼 책이 아닙니다. 제가 군데군데 중요한 본문만을 발췌했지만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고 또 상세한 그 예화, 실험 증거들은 제가 다 일일이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비싼 책이 아닙니다. 꼭 한번 사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거짓에 대항하여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겠고 진실에 기반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룩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모든 분들, 특히 목사님들, 교수님들,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가짜 뉴스에 가짜 정보를 퍼뜨린 사람이 되었던 저와 같은 사람들이 뉘우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측면에서라도 꼭 읽어야 하겠는데 꼭 이 책을 읽어보시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 책을 꼭 사보시고 제가 추천한 거짓의 사람들 그 책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짓의 어둠의 세상 속에서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살아가실 때 무엇보다도 진실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바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진리의 길을 굳세게 가열차게 더 빨리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오늘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